이영자 씨는 57세의 나이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복이 많은 긴 여정의 기억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마치 그녀 마음의 상처를 숨기는 듯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관객들이 떠난 희귀한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그녀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바로 그녀 자신입니다. 고통과 실패, 눈물을 딛고 힘과 웃음의 상징이 된 그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밝은 미소 뒤에는 커다란 슬픔이 있었고 마치 결코 떠나지 않는 동반자처럼 그녀는 평생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영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거부당하고 고립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 태안의 평화로우면서도 가난한 시골 마을인 고남면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이상진과 어머니 박동매와 함께 단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가족의 막내딸로서 그녀는 주목을 받으려면 평소보다 2배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종종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이 항상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소녀들과 달리 큰 체형과 스타일 때문에 놀림을 받았습니다. 날씬함과 여성미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영자는 마치 소외된 사람처럼 느껴진다. 친구들의 놀림, 이웃들의 판단적인 시선, 심지어 친척들의 무심한 말들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정말 이곳에 속해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그녀가 외모와 완벽함이 최우선시되는 연예계에 입문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녹음 세션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던 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평가를 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영자가 겪는 또 다른 슬픔은 가까운 관계의 상실이다. 그녀는 2008년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유명 여배우 최진실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최진실의 죽음은 한국 연예계에 큰 충격일 뿐만 아니라 이영자에게도 깊은 감정적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너무 울어서 견딜 수 없었고 심지어 친구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최진실의 추모식에 참석해 꽃과 함께 웃었던 추억을 가지고 간다. 이러한 고통은 상실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비극을 막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죄책감에서도 비롯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동료 신동엽 씨의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신동엽을 설득해 함께 출장을 가게 했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영자는 신동엽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마치 2번째 어머니처럼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됐다. 건강과 자기 이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몇 년을 고생한 것도 그녀 인생의 큰 슬픔의 일부였습니다. 이영자는 큰 키와 압도적인 힘으로 종종 남성과 비교되는데 이는 자부심과 동시에 부담감을 안겨준다. 그녀는 젊었을 때는 체중이 심하게 변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적인 운동 덕분에 체중을 근력으로 바꾸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모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TV에 출연했을 때 한 관객이 그녀가 어떤 남자든 이길 수 있다고 농담을 하자 큰 소리로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녀가 있는 그대로의 그녀로 사랑받는지 아니면 그녀가 보여주는 강한 이미지 때문에 사랑받는지 오랫동안 의문을 품은 시간이 있었다. 이영자의 인생은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보여준 끈기와 재능, 그리고 조용한 눈물의 긴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1991년 MBC 코미디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한국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청소년 행진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금세 친숙한 얼굴이 되었고 타고난 유머와 날카로운 즉흥 연주 능력으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살아라, 살아라, 내 인생과 당신이 아니었다면 과 같은 농담은 1990년대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는 당시 최고의 여성 코미디언 중 한 명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녀는
1993년 백상예술대상과 1996년 한국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남성 코미디언이 주도하는 업계에서 그녀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1990년대 중반은 이영자의 전성기였다. 그녀는 SBS로 이적해 해피 토요일을 진행하며 영자의 전성기를 열었고, 매주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KBS 슈퍼 선데이에서 사랑스러운 이모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금촌내 사람들이 당시 꿈의 시청률인 40%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가족에게 명성뿐만 아니라 자부심도 가져다 주었는데, 그녀의 가족은 한때 태안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TV에서 자신을 보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람 있었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자의 커리어가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3년 동료 이경규와의 갈등으로, 당시 그녀는 MBC 프로그램에서 소외감을 느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직설적인 결정으로 인해 그녀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력의 정점에 있던 예술가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역할을 거절당한 후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울면서 계속할 수 있을 만큼 강한지 궁금해했던 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직업적으로 실패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치열한 업계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토크쇼 택시와 같은 토크쇼에 출연한 것도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진행자로서 그녀는 웃음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2016년 그녀가 톰 크루즈를 인터뷰했을 때였는데, 이는 한국을 넘어 그녀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항상 재미있어야 하고 항상 신선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녀는 여러 번 지쳐버렸습니다. 그녀는 긴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고 싶은 날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마치 에너지가 고갈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청중의 사랑과 직업에 대한 열정 덕분에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찾았습니다. 2018년은 이영자가 안녕하세요와 전지적 참견 시점 프로그램으로 KBS 연예대상과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두 부문 대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 되면서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상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년간 끈기 있게 노력해온 그녀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목 뒤에서 그녀는 여전히 젊은 청중의 취향에 적응해야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계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열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오랜 세월 겪어온 여정을 생각하면 눈물을 참아야 할 때가 많다. 이영자는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녀는 연예계에 입문한 초기부터 웃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으로도 인정받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녀는 청중에게 자신을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된 강한 여성으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2018년에 두 번의 대상을 수상한 것은 그녀의 야망을 증명하는 것이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여성의 회복력과 재능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상이 개인적인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그녀를 믿고 지지해온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그녀가 이루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성취는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2010년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IT를 방문한 후 세계 재해 구호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웃음이 선물일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시골 소녀에서
TV 스타가 되기까지의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꿈을 좇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안녕하세요 상담사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언니 같은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공감하게 만들어 많은 시청자들을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가 등장하면서 이영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청중과 소통하고 새로운 쇼 형식을 시도하는 등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며 진정한 예술가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매번 텔레비전에 등장할 때마다 밝은 미소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자신이 여전히 기여할 것이 많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영자는 자신의 연애사에 대해 항상 감탄스러울 정도로 비밀을 유지한다. 그녀는 5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독신인데 이는 자신과 경력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이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그녀가 시련을 겪었고 누군가가 그녀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순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때 한 쇼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둘러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장점과 취약점을 모두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자가 사랑에 있어 가장 큰 슬픔을 느낀 것은 그녀의 가장 바쁜 시절에 느꼈던 외로움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